자, 오늘은 모평균의 추정과 신뢰도 오늘 다 끝냅니다. 11단원은 지금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10단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모평균의 추정은 뭐냐 하면은 전체 집단에서 우리가 일부를 뽑잖아요. 표본을 뽑아.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자, A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A 고등학교 학생들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그럼 다 시험 보면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한 10명만 시험을 뽑았단 말이야. 10명만 뽑아갖고 시험을 봤어. 그러면 10명에 대한 시험 성적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죠. 그럼 표본 평균이 80점이 나왔어. 그러면 A 고등학교 학생들 전체의 평균이 80인가요? 아니죠. 80이 아닙니까? 아니죠. 8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러면 이게 표본 평균인데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을 추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 값은 모평균을 m이라고 할 때 값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평균은 대강 한 70에서 90 사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을은 내가 봤을 때는 한 75에서 85 정도일 거야. 병은 나는 좀 신기가 있어. 딱 점을 봤더니 야 79에서 81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죠? 갑이죠. 이 간격이 넓으니까 얘는 신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뻥이고 이 간격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는 누가 제일 높아? 갑이 제일 높은 거예요. 이라고 봐요. 얘는 지금 간격이 좁으니까 모평균이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요. 물론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병은 맞출 확률이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는 갑의 얘기가 가장 높아요. 하지만 이게 별로 의미가 없죠, 이건. 아니 이렇게 간격을 넓게 잡으면 그냥 그러면 갑을 병정. 내 생각에는 한 0점에서 100점 사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얘는 신뢰도 100%지. 무조건 이 안에 있겠죠.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간격은 좀 좁으면서 믿을 만한 그런 게 우리가 원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신뢰도는 뭐가 좋다?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은 어떨수록 좋다? 좁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도 100%에 이 간격이 0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시험 보면 되죠. 다 시험. 그럼 모평균이 딱 나올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신뢰도를 높이고 요 간격은 좁히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뢰도를 많이 쓰는 게 95%와 99%로 정해요. 그래서 신뢰도를 정하게 되면 이 간격도 정해져요. 그것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좀 연습을 해보면 그러니까 모평균 추정이 뭔지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속에 카드로 하자, 카드. 자, 1, 2, 3, 4, 5가 쓰여진 카드가 5장이 있어. 모평균이 얼마죠? 3입니다. 모평균이. 지금 모평균이 3이죠? 이거 5개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모평균은 3입니다. 그런데, 자, 서원이한테, 서원이는,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내용물을 다 알아. 근데 서원이는 몰라. 서원이 보고, 야, 너 이 속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봐. 그러면 서원이가 네 하고서 주머니를 깔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야, 까지 마. 주머니 까지 말고 여기서 2개만 뽑아. 딱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2개를 뽑습니다. 우린 그것을 표본의 크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추정해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2개만 뽑아갖고 그 뽑은 2개의 숫자를 가지고 아, 저 주머니 속에 있는 숫자들의 평균은 얼마겠네 라고 추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뽑아봐 2개. 1하고 4. 자, 1과 4를 뽑았어요. 이렇게. 그럼 표본을 1개 뽑은 거죠. 그러면 표본 평균이 얼마가 나왔죠? 2.5가 나왔죠. 자, 그럼 2.5 표본 평균을 가지고 저 속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잘 기억을 해봐.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들을 뽑으면 표본이 몇 개가 나왔지? 표본 뽑는 건 어떻게 뽑는다고 그랬어? 복원 추출을 뽑는다고 그랬지. 순서쌍이란 말이야, 순서쌍.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5가지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숫자도 5가지죠?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표본이 몇 개야? 25개야. 표본이 25개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이 이 표본들이 25개가 나온단 말이야. 1, 2 이런 식으로 해서 1, 4도 있겠죠. 1, 4도 있고 그 다음에 3, 2도 있고 5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표본이 몇 개라고? 25개의 표본이 있을 거라고. 자, 이 표본의 평균들이 나타나겠죠. 표본 평균이 얘는 얼마야? 1, 얘는 1.5, 얘는 2.5, 여기도 2.5, 여기는 5 이렇게. 그러면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어땠더라? 정균포 모양에 가까웠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실제로 모평균하고 같았잖아요. 그럼 우리 모평균을 지금 알고 있죠. 모평균 성훈이만 몰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자, 얼마야? 3. 그런데 서원이는 표본을 딱 하나를 뽑는 거예요. 하나를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2.5를 구한 다음에 추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을 하겠어요? 2.5에서 얼만큼 좀 빼고 2.5에서 얼만큼 더한 요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하겠지. 그죠? 그러면 저 별이 크면 간격이 넓어지지.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지지. 근데 이게 넓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 이걸 좁히자니 신뢰도가 떨어지지.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빼고 얼마를 더할 것이냐 이거야. 얼마를 빼고 얼마를 더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신뢰도를 몇 %라고 정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서원이의 표본 평균이 지금 얼마죠? 네, 서원이의 표본 평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균포를 따른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걸 Z로 바꿀게요. Z로 바꾸면 3은 0이 되고 서원이의 표본 평균은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뭔지 모르지만 음수값 z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z는 어떻게 구했죠? 새로운 표준편차가 뭐죠? 루트 n분의 시그마지 그리고 x바 마이너스 m이죠. 자, 그러면 n은 얼마죠? 두 개죠. 두 개 뽑았으니까 저 1, 2, 3, 4, 5에 표준편차가 있을 거야. 저게 사실은 루트인데 모른다고 해요. 모르고 x바는 얼마죠? 2.5죠. m은 얼마죠? 3이죠. 그래서 얘는 음수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1, 4를 안 뽑고 1, 5를 뽑으면 표본평균이 3이 나오고 그때는 z가 0이 나오겠지. 근데 5, 5를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본평균이 5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z가 이쪽으로 많이 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z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지? 그러면 이게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멀리 치우치거나 그러면은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차이가 되게 커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5, 5를 뽑았다고 해봐. 5, 5를 뽑으면 표본평균이 얼마야? 5겠지. 그러면 모평균 추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5에서 얼마 빼고 5에서 얼마 더하고 이럴 거 아니야. 이해됐죠? 예. 그럼 도대체 얼마를 빼고 얼마를 더하느냐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잘 들어요. Z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확률을 0.95로 잡으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95%죠? 예. 왔다 갔다 할 확률을 0.95로 잡았을 때의 Z가 얼마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 1.96이 나와요. 그럼 이쪽은 뭐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0.95가 돼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쪽에서부터 플러스 쪽까지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Z가. 지금 선 위의 Z는 이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 Z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확률이 0.95가 되면 그것을 식으로 써볼게요. 이제 이쪽은 지운다. Z가 뭐였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Z니까 그냥 Z가 일단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1.96부터 1.96. 이게 얼마라고요? 0.95입니다. 0.95. 0.95. 그러면 Z가 뭐였죠? Z가 얘죠. Z에다가 이거를 넣어볼게.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96부터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얼마라고? 0.95예요. 이 확률이 0.95예요. 그러면 요걸 다시 정리를 하면 얘는 양수잖아요. 그죠? 얘를 곱해요. 부두방이 안 바뀝니다. 자, 곱할게. 그럼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추정하는 거야? m을 추정하는 거야. 모평균 m을 추정하는 거야. m은 표본평균에서 조금 빼고 조금 더한 그 범위 안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m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 부분을 해보자. 마이너스 m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가면은 m은 어떻게 돼요?
표본 평균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이쪽을 풀면 m이 여기로 넘어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라고요. 요 식이 바로 뭐냐 하면은 신뢰도 몇 퍼센트? 95%. 신뢰도 95%의 모평균의 추정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를 95%로 잡으면 얼만큼 빼고 얼만큼 더 해야 됩니까? 예, 요만큼을 빼고 어디서? 표본 평균에서. 우리가 얻어낸 표본 평균에서 요만큼을 빼고 또 똑같이 요만큼을 더한 그렇게 구간을 잡으면 아, 신뢰도가 95%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갑을 병이 있을 때 갑이 구간을 넓게 잡았으니까 갑의 신뢰도가 제일 높잖아. 신뢰도가 높은데 그럼 그게 몇 퍼센트냐, 이거 몇 퍼센트냐. 그거는 계산을 안 했죠. 그냥 대충 넓게 잡았으니까 더 믿을 수 있는 거 신뢰도가 높지라고 했지만 그럼 신뢰도를 95%로 잡으면 얼마가 되겠느냐. 요렇게 구간을 추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이 쓰는 신뢰도가 95%와 99%인데 99%로 신뢰도를 높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간격이 더 좁혀져, 넓어져? 넓어지지. 더 넓게 잡으면 더 믿을 수 있잖아. 신뢰도가 커지잖아. 그럼 넓게 잡을 때는 얘가 요때가 지금 Z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0.95인데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더 넓게. 아예 딱 넓게 잡으면 99% 믿어. 이거잖아. 그러면 또 넓게 잡을 때는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2.58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58이죠. 그러니까 신뢰도를 99%로 잡아. 그러면은 1.96 대신에 뭘 쓰면 된다? 2.58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95%는 1.96, 99%는 2.58 일단 왜 그런지 모르고 외우면은 신뢰도가 80% 이러면은 못 풀어요. 어? 이거 안 외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뢰도가 80%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신뢰도가 80%면 요게 얼마가 되면 돼? 0.8이 되면 돼. 그럼 요 반쪽은 얼마가 되면 돼? 그럼 그때 이 Z를 찾으면 되겠죠? 찾아보세요. 뒤에 표준정균표를 보고 신뢰도 80%일 때 이 Z가 얼마인지 찾아봐. 딱 떨어지는 게 있나 모르겠네. 없네. 야, 대략 얼마야? 가까운 거 찾아봐. 1.2. 그쵸? 1.28로 잡으면 되겠죠? 야, 지금 어딘지 모르는 거야? 표준정균표표 찾아봐. 309쪽. 요 반쪽이 0.4가 되려면 0.4인 게 없죠? 제일 가까운 게 뭐야? 0.3997이 있지. 그 다음에 0.4015잖아. 그러니까 0.3997로 생각한다면 Z가 얼마여야 돼? 1.28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요거를 1.28로 잡는 거예요. 그럼 1.28로 잡으면 간격이 더 좁아지겠지. 그럼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못 믿겠다.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건 암기를 해야 돼요. 이제 요 구간은 모평균 추정의 식을 암기. 자, 모평균 추정의 식입니다. 추정식, 이제 모평균 추정식. 첫째, 신뢰도 95%일 때. 자, 모평균 추정의 식은 뭐야? 모평균은 표본 평균에서 조금 빼고 표본 평균에서 조금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평균 추정할 때는요, 표본을 하나 뽑는 거예요. 딱 하나. 하나 뽑아갖고 그거의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 그 표본 평균이 모평균에 가까운 거고 잘못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들만 뽑으면 그 표본 평균은 모평균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어쨌든 우리는 표본을 가지고 뽑아서 표본 평균을 갖고 추정을 할 텐데 그 표본 평균에서 조금 빼고
조금 더한 요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얼마를 빼느냐? 뭐예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실내 구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들어가지? 닫힌 구간이죠? 2부터 등호 들어가죠? 2부터 5까지. 그럼 여기서 실내 구간은 뭐니? 그러면 닫힌 구간 찍고 요거를 실내 구간이라고 그래요. 자,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뭘까? 여기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뭘까? 이 간격이에요, 간격. 얼마야? 3이에요, 3. 실내 구간의 길이는 3. 실내 구간의 길이는 7.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더 긴 거죠?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야? 여기서 이걸 빼면 돼요. 그러면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긴 게 좋을까? 짧은 게 좋을까? 이 좀 짧으면 좋겠어. 너무 넓게 잡으면 야, 그건 누가 그런 말 못해. 짧은 게 좋아요. 짧으면 뭐가 떨어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간격이 좁으니까 틀릴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에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차.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뭐냐면 이게 모평균이죠. 이게 표본평균이죠.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차는 요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의 반이에요. 실내 구간의 길이의 절반. 자, 여기서 m이 바로 뭐야? x바가 뭐야? 표본 평균이에요. 요것이 신뢰도가 얼마냐에 따른 z값이죠. 신뢰도에 따른 z값이에요. n이 뭐예요? 표본의 크기예요. 몇 개 뽑았나? 400개 뽑았다. 9개 뽑았다.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요 시그마가 무슨 표준편차? 모집단의 표준편차예요. 모표준 편차입니다. 모집단의 표준편차예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 이게 한 2등급, 3등급, 1, 2등급 정도 학생들이 헷갈리고 다른 학생들은 헷갈리지도 않아. 뭔지도 몰라. 그게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는 표본 평균의 성질이었어요. 표본 평균의 성질. 그럼 뭐냐 하면 모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모집단이. 거기서 표본을 뽑아. 그러면 요렇게 해서 표본을 뽑을 수도 있고 이거에서 표본을 뽑을 수도 있고 그럼 표본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 그럼 표본 평균도 여러 개가 나오죠. 이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요.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여서 그러면 표준 편차가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잖아요 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표본을 몇 개 뽑아? 하나 뽑는 거야. 표본을 하나 뽑는 거야. 표본을 하나 뽑는 거야.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얘는 뭐라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 아니,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분산에다 루트 씌우는 거지.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가 뭐지? 별량에서 평균 뺀 거지. 아니, 그러면 표준 편차를 알려면 당연히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 평균을 알고 있어야 표준 편차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표준 편차가 나왔다는 거는, 표준 편차를 안다는 거는 저 모집단의 평균을 안다는 건데, 근데 뭘 모평균을 추정을 해? 이상하죠?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1, 2등급 정도까지가 이해해. 뭔 소리야? 막 이러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1반하고 2반하고 가서 수업을 했는데 1반 애들이 성적이 비슷비슷하더라. 2반 갔는데 2반도 성적이 비슷비슷하더라. 어느 반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몰라요. 1반은 평균이 30점대인데 거기서 비슷비슷해. 2반은 평균이 70점대인데 비슷비슷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 성적이 비슷비슷하다는 건 뭐야? 분산이 거의 같다는 얘기라고. 그럼 표준편차도 같겠죠. 하지만 평균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어느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모평균 평균이 얼마고 표준편차가 얼마다라고 나왔는데 이 평균 부분이 찢어졌어. 종이가. 그 표준편차만 나와 있는 상태예요. 평균은 몰라요. 그럴 때 이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해봐. 실제로는 모평균도 모르고 모표준편차도 모를 때가 많잖아. 그죠?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냥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알고 싶어. 평균도 몰라. 표준편차도 몰라.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것도 정보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몇 명을 뽑아갖고 시험을 봐. 시험을 보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그게 뭐야? 표본 평균이야. 그럼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할 때 이 공식을 쓰는데 당연히 얘도 모를 거 아니야. 모집단의 표준편차도. 모집단의 표준편차도 모르죠. 원래는 알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알려져 갖고 모평균만 추정을 해야 되는데 모집단의 표준편차도 모르죠.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어? 표본에 대한 정보밖에 없죠. 그럼 이 표본의 평균을 갖고 모평균을 추정하죠. 그런데 모평균 추정하려고 할 때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쓰여야 될 거 아니야. 모집단의 표준편차도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이 표본의 표준편차를 대신 쓰는 거예요. 그럼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죠. 추정인데 뭐. 그러니까 원래는 얘는 뭐라고요? 모집단의 표준편차입니다.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나와 있지 않고 어떤 문제는 표본의 표준편차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표본의 표준편차를 여기다가 대신 쓰는 거예요. 이때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표본의 표준편차는 이거잖아요 라고 헷갈린단 말이야. 이거는 뭐라고요?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지 이거는 우리가 뽑아낸 한 개의 표본의 표준편차가 아니라고요. 자, 다시 얘는 뭐라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입니다. 우리는 표본을 하나 뽑아갖고 이 한 개의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건데 모집단의 표준편차인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뽑아낸 표본에 이것의 표준편차를 대신 쓰는 거예요. 이 표본 표준편차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n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모집단의 표준편차야.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없으면 어떻게 해? 표본의 표준편차를 여기다가 대신 쓰는 거야. n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표본 표준편차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뽑으면 돼요. 많이 뽑으면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더 정확해지는 거지.
자, 지금은 이게 지금 모평균인데 실생활에서는 모평균도 모평균이지만 더 많이 나오는 게 뭘까? 지금 선거철이잖아. 모평균이 아니라 모비율이에요. 모비율. TV 시청률. 그죠? 그 다음에 여론조사할 때 정당에 대한 지지율, 대통령의 뭐 국정 수행에 대한 뭐 지지율, 이런 거 다 비율이에요. 비율. 그거는 모비율이에요. 모비율 추정이에요. 근데 모비율 추정이 지금 여러분 때는 교과에서 빠졌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뒤에 있는 단어는 그냥 추가로 넣어준 거야. 그러다가 다시 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또 들어가요. 이 모비율은 들어갔다가 뺐다가 들어갔다 뺐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 그래서 사실 모비율까지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모비율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가지고 뺐다가 다시 또 집어넣었어요. 자, 하여튼 알겠죠, 요거. 자, 요 놈은 뭐라고? 모표준편차다. 근데 모표준편차가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한다? 표본 표준편차를 요거다가 대신 쓰는 거야. 이게 표본 표준편차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을 해요. 문제에 모표준편차도 나와 있고 표본 표준편차도 나와 있으면 뭘 씁니까? 당연히 모표준편차 써야 되죠. 그런 문제는 본 적이 없어요. 자, 일단 그 얘기를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207쪽에 있는 문제를 먼저 봐봐. 자, 207쪽의 기본 문제를 보세요. 읽어봅니다. 일단 전구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어느 날 100개의 전구를 이미 추출했어요. 자,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100이에요. 100개 뽑은 거죠. 자, 수명을 조사했습니다. 평균이 500이에요. 이 500이 바로 뭐죠?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표준 편차가 40시간이었다. 이건 모 표준 편차가 나와 있지 않은 거죠.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표본 표준 편차 40은 뭐야? 40은 이거예요, 이거. 이게 40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쓰는 거예요. 알겠죠? 예. 루트 n분의 40 해갖고 몇 개 뽑았어? 루트 100분의 40을 쓰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밑에 유제 10-9를 봐봐. 여긴 뭐라 그랬어? 어느 공장에서는 새로운 제조법에 의해서 전구를 생산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전구 수명의 표준 편차가 100시간이고 새 제조법도 변함이 없다. 자, 어느 날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 표본의 크기가 뭐야? 100이죠. 수명을 검사했는데 평균이 1200이야. 1200이 바로 뭐야? 표본 평균이죠. 그러면 여기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어쩌고저쩌고 이 100은 뭐야? 모표준 편차예요, 이게. 그러면 시그마에다 뭘 넣는 거야? 100을 넣는 거예요, 그냥. 이건 오리지널이죠. 그냥 그대로 100 넣는 거예요. 됐습니까? 차이점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뭐야? 모표준 편차건 표본 표준 편차건 표준 편차 얘기가 나오면 그냥 거기다가 이거 넣는 거야. 시그마 넣는 거야. 자, 쭉 넘어가서 205쪽에 있는 밑에 중간 부분 밑에 있죠.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신뢰도가 95%다라는 거는 뭐냐? 구간을 한 100번 정도, 표본을 한 100번 정도 뽑아, 표본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나 보자. 신뢰도 95% 신뢰 구간의 의미. 자, 표본을 뽑아. 표본을 이제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그럼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달라지겠죠. 그럼 신뢰 구간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럼 그 신뢰 구간에는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보면 따라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크기가 N인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해 갖고 모평균을 신뢰 구간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100개 중에서 95개 정도는 모평균을 포함한다. 그냥 너무 말이 어려워. 그냥 야, 네가 신뢰 구간 잡은 거 한 95% 믿을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206쪽에 있는 외워라.
외워야죠. 그 다음 어드바이스 보세요. 206쪽 밑에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 1. 자, 실제로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하죠. 아무런 정보가 없죠. 이때는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해도 위의 신뢰도는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쓴다. 근데 사실은 표본 표준 편차를 쓰면 좀 오차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근데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오차는 더 줄어들겠죠. 많이 뽑을수록.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게 이제 공식만 집어넣으면 그냥 나와요, 얘는. 여기서부터는. 자, 전구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다. 자, 어느 날 100개의 전구를 이미 추출했어. 수명을 조사를 했어. 평균이 500시간. 그러니까 자, N은 100. 표본 평균은 500. 표본 표준 편차, 이게 뭐야? 표준 편차예요. 근데 얘랑 좀 다르잖아. 이게. 근데 표본 표준 편차가 40인데 이거 그냥 대신 쓰는 거야.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서 40이라고 써요. 이게 모표준 편차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표본 표준 편차지만 여기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모범 답안이라고 한 거 바로 위에 두 줄 읽어보세요. 위로. 여기서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지만 모 표준 편차 대신 표본 표준 편차를 써도 무방하다. 별로 안 틀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1번 신뢰도 95%로 추정하라. 자, 500에서 빼죠. 500에서 더하겠죠. 95%니까 1.96에 루트 100분의 40 쓰는 거예요. 자, 2번 95%로 하래. 어떡하면 돼? 요거 대신에 2.58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자, 근데 이걸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계산을 편하게 해주려고 이런 말이 있어요. 단 이렇게 써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Z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왔다 갔다 할 확률이 0.95다라는 얘기죠. 그럼 신뢰도 95%일 때 우리는 Z가 1.96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이런 게 들어갔다는 거는 1.96 쓰지 말라는 거예요. 1.96 대신에 뭘 쓰라는 거야? 2 쓰라는 거야. 2. 근데 괜히 여기서 신뢰도 95%인데 끄트머리 이거 읽지도 않고 오케이 1.96 해갖고 낑낑대가고 계산해서 답이 나오면 복이 없어. 이렇게 쓰면 2로 하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걸 뭉개버린 거야.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이걸 이제 2로 하는 건 요즘에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3으로 하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3 해주고 0.99. 그러면 2.58하고 3하고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나지. 얘는 3으로 하긴 좀 사실 어려워. 근데 이거는 2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에 보면은. 여기 끄트머리까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건 원래대로 그냥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정균법 표를 주지 않고 이렇게만 딱 얘기해 주면 1.96 쓰라는 말이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외우기는 외우지만 외워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막 저거를 못 외워갖고 막 틀리고 막 그렇게는 좀 안 되더라고. 학교 시험은 당연히 외워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 로그 보면은 로그 2, 로그 3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긴 외우되, 야, 이거 못 외워갖고 틀렸어. 그런 것이 공식적인 시험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꽁무니에 그걸 알려줘요. 단 해갖고 Z의 범위. 자, 유제 밑에 거 보니까 한날 교통비, 이건. 자, 유제 10-8은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와 있죠. 이게 그냥 시그마예요. 이걸 시그마라고 생각하면 돼. 유제 10-9는 표준 편차
100시간 나와 있죠? 이게 시그마가 100입니다, 그냥. 그래서 집어넣으면 돼요. 계산이 조금 소수점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해야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10-6으로 가보자. 자,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달걀의 노른자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균포를 따른다. 자, 이건 달걀 하나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달걀 중에서 64개를 뽑았어요. 자, n이 64죠. 노른자의 무게를 측정했는데 이 64개의 노른자의 무게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죠. 17입니다.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요거래요. 그럼 시그마랑 a를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99%로 추정할 때는 어떻게 되죠? 자, 17에서 99%라고 그랬지? 그럼 뭐야? 2.58 루트 64분의 시그마네. 그 다음에 17 플러스 2.58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래? 이게 15.71부터 A래요. 그러면 뭐야?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15.71이라는 거죠? 이퀄 하면은 뭐가 나와? 시그마가 나왔겠지? 그 시그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뭐야? A예요. 다 나왔죠? 네,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뭐 하나 해보죠, 뭐. 유제 10-10. 소수점 들어가는 산수니까. 자, 쉬는 시간에 한번 계산 놓으세요.